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지스입니다. 자율주행의 글로벌 시장 전망치가 2035년까지 1127조 원 규모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과 그 다음에 국내 시장도 26조의 규모로 26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자, 그리고 2030년에는 자율주행차 판매 비중이 50% 이상이 레벨 3단계 이상으로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고, 사실상 자율주행의 상용화 단계가 이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주로 지난 영상에서 현대모비스를 말씀드렸고,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 기술에 반드시 4단계로 진출하기 위한 기업이 라닉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닉스까지 두 종목 관련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또한 라이콤도 로봇의 자율주행에 필요하겠다라고 별도로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것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분들 영상 제작에 크게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관련주의 시세가 굉장히 크게 뻗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콤이 상한가를 가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 등등 다양한 자율주행의 기술 관련주들이 반등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단순히 자율주행의 반등이 아니고 로봇, AI와 연관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가 사람을 대체해서 실제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충돌을 방지하는 자율주행의 기술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이 클 수밖에 없고, 올해가 자율주행의 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머니체커에 직접 올린 영상, 주식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4단계 테스트 시작, 완전 자율주행의 필수인 이 기업에만 집중하세요 라고 이 제목이 되어 있는 이 영상에서, 자,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자, 자율주행 레벨 4의 필수 V2X 통신 모뎀 기술을 국내 유일하게 개발한 기업으로서 통신 장비주의자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라닉스가 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자, 자율주행 4단계의 실증 운영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율주행 4단계. 인천대교 일대에 이 4단계를 실제로 테스트한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이번 실증을 통해 그동안 확보한 자율주행 기술 역량을 검증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4단계 자율주행에 최적화한 컴퓨팅 기술이 적용된다. 그래서 실제로 내년 상반기까지 인천대교와 송도, 영종도 일대 구간을 운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 레벨 4는 특정 조건에서만 정말 운전자가 개입하는 고도의 자율주행으로서 정말 필요할 때만 운전자가 들어갑니다. 그거 외에는 완전 자율주행의 거의 직전 단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상용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특히 그리고 제가 언급드린 거, 이 배달 문화가 특히 특징이기 때문에 라이다 기술과 자율주행 기술을 통한 이 무인 배달이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 로봇이 뭐냐면 바리스타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식품 분야에서 이미 로봇이 무인화해서 만드는 이런 과정이 이미 벌써 기술적으로 구현이 된 상태인데, 자, 그거와 별도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또 비용 절감을 위해서 배달원 대신에 로봇이 직접적으로 배달을 한다면 이것부터 시작해서 비용 절감이 이미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빠르게 상용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 ADAS라고 해서 이미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여러분들 아시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 전방 차량이 있으면은 속도를 자동으로 줄여주는 시스템 SCC,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차선을 이탈을 예방하는 LKA, 레인 키핑 어시스트 등등 해가지고 핸들을 보조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차도 도와줍니다. 자, 이 정도로 개발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 모뎀 기술이 필요하다 했죠. 이 V2X 통신 모뎀 기술은 현재 지금도 하이패스의 단거리 기술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자, 이 하이패스에서 자동으로 단말기 계산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기술을 국내 유일 개발한 기업이 바로 라닉스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라닉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왜 V2X 이 통신 기술이 4단계를 위해서 필요하느냐. 왜냐하면 주변 차량, 교통 인프라, 네트워크 등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호를 보고 차량이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출발하고 멈추고 신호체계에 의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거리에 있는 차들과 차량들과의 교신을 해야만이 간격을 알 수 있고 또 이 차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교신을 통해서 또 수신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운전자들이 깜빡이 켜는 것처럼 실제로 차량들끼리도 이런 통신을 해야만이 원활한 자율주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 인프라 등 융합통신시설 기술을 가능케 하는 기술 이 V2X라고 할 수 있고 이거를 가지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라닉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가 실제로 이런 이제 하청 업체들의 어떻게 보면 기술들을 이용해서 상용화를 하는 게 현대모비스 자율주행의 실증을 현대모비스가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콘 같은 경우는요 테슬라 협력사 L사에 이미 광 송수신기를 초도 납품하면서 테슬라 쪽과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 지금 벌써 계약을 시작했다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광 증폭기와 광 송수신기 주로 이제 진짜로 송수신하는 그런 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단순히 이제 라이콤을 뭐 6G 5G 이런 통신 모델로만 생각할 게 아닌 게 이 차량에 작은 통신 모뎀이 달려가지고 차량 간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교통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그죠? 다양한 교통 시스템 체계 이런 것과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차가 복합적으로 이제 정보를 파악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거리 광송수신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런 이제 송수신 데이터를 통해서 차량이 이걸 분석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핵심적이라고 보고요. 초소형 광섬유 레이저 기술인데 자, 이 레이저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화된 라이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충돌 방지 쪽으로도 가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통신 쪽으로 이제 그죠? 장치 간의 상호작용 이런 걸로 이제 상용화가 됩니다. 그리고 광섬유 레이저 쪽으로 해서 산업군에도 쓰이고 방위 산업용으로도 쓰여요.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곁다리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볼 것은 이 초소형 광섬유 레이저 이걸로 해서 여러분들 이제 진짜 자율주행의 이제 상용화가 눈앞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로봇까지 이제 AI까지 이게 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인간을 뛰어넘는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자율주행의 업황은 그래서 회복한다고 봅니다. 자, 이 최근에 굉장히 수주 총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면서 실적이 2023년에 많이 하락했었어요. 실적이 하락. 왜?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위축이 되었기 때문인데 자, 이제 업황이 회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생성형 AI가 너무 빨리 폭증하기 때문에 이걸로 반도체가 일단 늘고 있습니다. 이걸로 늘고 있고 일단은 똑똑해지는 이런 이제 봇이 나와요. 챗 GPT 같은 친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이 탑재가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탑재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에 필요한 장비들이죠. 이런 장비들이 바로 통신 장비인데 이런 장비들을 자율주행 쪽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고 특히나 모뎀, 수신기, 송수신기 이런 것들로 우리가 통신을 당연히 시켜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AI가 GPT 같은 친구들이 판단을 내려서 자율주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결합이 반드시 필수적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라닉스 말씀드렸고 현대모비스 말씀드렸고 지금 라이콤까지 말씀드렸어요. 그죠? 라이콤과 라닉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차량에서 운전한다. 이제 차량을 그냥 운전하지 않고 타고 다닌다 라는 단순한 1차원적인 사고에서 멈추지 마시고 로봇들이 이제 인간 대신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율주행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으로서 AI와 엮이기 때문에 그만큼 재료가 커다랗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자율주행의 수혜가 왜
보통이 아닌지 이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라닉스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 고점 쪽에서 크게 이 고점이 낮아지는 지금 가운데에 있고 추세를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큰 틀에서의 추세는 회복 못했지만 밑에 쪽으로 골파기를 하고 다시 한번 올라와 주면서 단기적인 배열은 회복하는 모습이고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횡보를 밟으면 돼요. 횡보 수순을 계속해서 가면 되고요. 움직이다가 점차적인 우상향으로만 가서 이 앞쪽에 있는 고점을 매물을 소화하는 단계까지만 온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어요. 자, 지금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보시다시피 여기 시세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이는 주황색 선에 테마 20선을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영상 보면서. 다른 분들은 말씀 잘 안 하실 거예요. 타 유튜버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표 3중 2평 지표 최소 여기는 넘어갈 때를 봐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 전후가 됐을 때 천천히 분할로 모아가시게 된다면 자, 이게 반등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흐름을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화살표 신호를 제가 매수 화살표 신호를 두잖아요. 항상 이 두는 매수 화살표 신호가 이 테마선 위에 정배열 단기 정배열이 됐을 때 이 신호가 뜨면은 그럴 때에는 우상향 하겠구나 라고 보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은 크게 스윙으로서 잘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차트가 조금 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원래 차트 자체가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다가 지금 변동성 밑으로 크게 빠진 다음에 튀어오르는 이 탄력을 여기서 보였단 말이에요. 탄력, 이만한 탄력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많이 뺐는데 반등을 이만큼 시켜? 이런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자, 이 매수세가 왜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까요?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변동성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반등의 서막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이 앞에 있는 고점 있죠, 이 위쪽의 고점을 뚫어내고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가 잠시 조정으로 눌림을 받은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현재 여기 23만원대 라인을 버텨준다면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가능성 농후합니다. 23만원 지지 이것만 하게 된다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전 고점 27만원대 여기 넘느냐 안 넘느냐로 싸울 거예요. 현재 24만 2천원대에 머물러 있는데 다시 한번 올라갈 겁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쭉 내려왔다가 횡보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파동이 이제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려왔고 그리고 이미 횡보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된다면 요렇게 했다가 반등을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장주 현대모비스를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 자율주행 쪽이 시작할 수도 또 있겠구나. 이 매집이 이제 완료가 되면서 움직임을 조금씩 보일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해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라이콤은 실적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1,000원대, 2,000원대에서 튀어오르는 이런 구간은 있습니다. 강하게 튀어오르죠.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려왔는데, 자, 오늘 이제 테슬라 쪽에서 말이 나오면서 완전 자율주행 소리 나오면서 상한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방으로는 현재 하락 추세를 완전히 넘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자리에서 분명하게 매수 화살표가 나왔고 이제 테마 20선 주황색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기 보이는 음봉 같은 것처럼 이렇게 조금 수익을 볼 수 있는 상따 자리는 나오지만 이게 확실하게 과연 상방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흐름이냐는 제가 바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재무도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눌림목이 나오는 자리에서 재차 반등하는 이런 자리가 과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주봉상으로 볼 때 좀 버티는 거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기는 한데 상승 신호가 나왔습니다만, 그렇지만은 제가 기준 잡는 이 테마 20이라는 이 주황색 선의 아래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 위에서 신호가 나왔으면은 매수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안착이 되면서 화살표가 뜨면 매수 신호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에서 매수 신호가 뜨면 떨어져요.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그렇다면 선생님 완전한 추세 전환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말고도 다양한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의 순환매가 꾸준하게 일어나는지, 이런 분위기들을 보면서 자율주행의 업종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인을 해보면서 우리가 정배열 쪽으로 가는지를 체크해 본다면은 아마 큰 수익을 이제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그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시황도 듣고 싶고 시황도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매매 근거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 머니체커 채널에 보시면은 영상의 하단에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을 겁니다. 더보기란을 눌러 주시면요. 자, 여기 보이는 머니체커 주식정보 시황 분석 정보 공유방 입장하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텔레그램 링크가 올려져 있는데요. 자, 이 링크로 들어오시게 되면요, 제가 실제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을 소개시켜 드리고요. 자, 실제로 시황 분석을 지금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 주도주가 어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태양광 쪽, 조선 쪽, 제가 또 조선 쪽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최근 영상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거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게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저의 견해 등등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무료거든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링크 눌러서 직접 들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검색식이나 수식 같은 거 받아서 노하우 같은 거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 것들도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 정보공유방 입장하실 분들은 링크 하단에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언제든지 원하신다면, 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지표, 방금 아까 매수 화살표 같은 거, 매매 타점, 매수 타점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집을 지금 이렇게 마련해 두었으니까, 자,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의를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위에 보이는 번호 010-4231-2537 위에 번호로 문자로 상승이라고 두 글자 전송 날려주시면,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표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 그리고 매수 타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신호 등등, 이거를 무료로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